미친놈. 제인은 그렇게 내뱉고 말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분노와 혐오가 섞여 있었죠. 난 강세리가 아니거든. 주인 있는 물건 훔치는 악취미 없어. 그 말이 회장실 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황기찬은 제인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한다고 나도 사랑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하던 기찬의 목소리는 후회와 집착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눈빛은 단호했죠. 기찬은 그 눈빛이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싶던 여자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제인은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빠르고 어깨는 굳어 있었죠. 흔들리면 안 된다. 감정에 휘둘리면 세리 뜻대로 되는 거야. 제인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황나라와 노숙자가 말했던 진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런데 김도윤의 아버지는 분명 화재로 세상을 떠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편 강세리는 와인잔을 내려놓은 채 서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지호는 두고 나가라. 제인과 다시 시작할 거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차가운 표정이 떠올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리는 두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곧 눈을 뜨고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내가 여왕이야. 아직은 모든 걸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되뇌었죠. 하지만 곧 이상한 낌새가 들었습니다. 태호가 사라진 겁니다. 분명 커피에 약을 타서 깊이 잠들게 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도 테라스도 방 안 구석구석도 모두 비어 있었죠. 강세리는 손에 땀이 베어들 만큼 긴장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남자를 찾아.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김도윤은 술에 젖은 목소리로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인 씨, 황나라가 오늘 한 말 생각 안 나요?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제 아버지는 분명 그 화재로 돌아가셨잖아요. 제인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죠.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런데 도윤의 아버지는 죽었다. 그렇다면 진짜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다 말할 용기가 없는 거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제인 씨도. 제인은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멈추면 다 세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해요.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무렵 강미라는 회사 로비를 나서며 손에 쥔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건넨 봉투 안에는 H&K와 강세리의 이중 계약서, 해외 계좌 기록, 그리고 돈 세탁 정황이 담긴 사진이 들어 있었죠. 미라는 그 자료들을 보는 순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강세리는 끝이다. 하지만 동시에 황기찬도 그 증거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황기찬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서류 위를 맴돌았지만 눈은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제인의 얼굴과 목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난 강세리가 아니거든. 주인 있는 물건 훔치는 악취미 없어. 그 말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기찬은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난 포기 못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황기찬은 여전히 노숙자의 고백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보험금 내가 가로챘다. 그 돈 아니었으면 너희 셋 다 굶어 죽었어. 그날의 대화는 기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죄가 자신에게도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이 끔찍했죠. 기찬은 와인잔을 거칠게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매번, 매 순간 내 발목을 잡는 게 왜 가족이냐고. 제인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황나라가 내뱉은 그 말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도윤의 아버지는 그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인은 종이에 메모를 이어가며 생각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감춘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그 무렵 세리는 하청 직원 명찰을 목에 건 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회사의 주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지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처지가 된 것이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다시 기회를 잡아야 해.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런데 요즘 세리를 더 옥죄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태호였습니다. 태호는 틈만 나면 지호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주변에 흘리곤 했죠. 지호가 나를 많이 닮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남자가 언제까지 이럴까? 만약 기찬이 저 말을 듣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세리는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태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지호의 웃음소리와 겹쳐졌습니다. 그 불안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세리는 다이어리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태호, 사라져야 한다. 한편 도윤은 제인과 다시 만났습니다.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화재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요. 그날 불이 난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겁니다. 나라 씨도 진실을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라를 더 밀어붙여야겠네.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언젠가는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거야. 도윤은 잠시 제인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인 씨,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세리 씨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니까. 제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물러서면 세리가 이기는 거잖아. 난 그 꼴 못 봐. 세리는 그 시각 태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와인을 홀짝이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세리, 지호가 날 진짜 잘 따르잖아. 내가 아버지 같은 기분이야. 세리는 잔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만해.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마. 왜? 사실이라서 불편해? 언젠가는 기찬이도 알게 될 텐데. 세리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반드시 막아야 해. 그날 밤 세리는 몰래 약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호의 술잔에 가루를 섞는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끝내야 해. 이대로 두면 내가 무너져. 세리는 깊은 밤 작은 병을 손에 쥔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병 속에는 태호의 잔에 섞으려던 약가루가 들어 있었죠.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결은 빠르게 고르지 못했습니다. 망설이면 안 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태호가 입을 열면 지옥까지 이를지도 몰라. 세리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속삭였습니다. 태호는 거실 소파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술에 반쯤 취한 얼굴로 웃고 있었죠. 세리, 오늘따라 기분이 좋네. 지호 얘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리는 잔에 와인을 따르며 약을 슬쩍 섞었습니다. 잔을 태호에게 건네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죠. 마셔. 오늘은 그냥 푹 자. 태호는 잔을 들고 단숨에 삼켰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세리가 챙겨주는 게 최고야. 잠시 후 태호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골아떨어졌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들고 태호의 얼굴 위에 눌렀습니다. 태호의 몸부림이 잠시 이어졌지만 곧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세리는 숨을 몰아쉬며 베개를 치워냈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해. 그러나 다음 순간 거실 창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세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리는 황급히 커튼을 내리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 분명 아무도 못 봤어.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켠은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인은 도윤과 함께 화재 사건의 단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래된 보험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상하게도 보험금이 전부 정리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중간에서 조작을 한 거죠. 나라가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한 건 아마 그걸 덮으려는 말일지도 몰라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결국 노숙자와 나라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네. 세리 문제는 따로지만 이 화재 사건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제인 씨,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세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금 멈추면 다 세리 뜻대로 되는 거잖아. 끝까지 가야 해.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기묘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세리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말이었죠. 기찬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리의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태호한테 무슨 짓을 기차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세리는 그 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걸고 사무실로 들어서며 최대한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곁눈질로 쳐다보는 걸 느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젯밤 누가 본 건 아닐까? 태호가 정말 죽은 게 맞을까? 그녀는 점점 불안 속에 갇혀갔습니다. 그 불안은 금세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점심 무렵 경찰이 회사로 들어온 겁니다. 세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찾는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과 관련된 일이었죠. 그제야 세리는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조차 그녀는 스스로가 이미 포위망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기찬은 세리를 불러냈습니다. 기찬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리, 태호 어디 있어? 그 사람 왜 연락이 안 돼? 세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출장 갔어. 급하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보로 보여. 지호 얘기 태호가 자꾸 했었지? 그 말 내가 못 들을 줄 알았어? 세리는 숨을 삼키며 눈빛을 피했습니다. 기찬의 의심이 이미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편 재인과 도윤은 또 다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바로 화재 사건 당시의 경찰 보고서 일부였죠. 보고서에는 현장에서 구조된 인물 황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지워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거야. 제이는 보고서를 손에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끌어내야 해. 모두 끝내야 해. 밤이 깊어갈수록 세리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태호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기찬의 의심스러운 눈빛. 세리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아직 아무도 몰라. 내가 여왕이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거울 속 세리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